이 켄달 제너와 헤일리 비버가 이 정맥 주사를 맞는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되었었죠. 근데 NAD랑 연결돼 있다? 이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세포라의 이 롱제비티 세럼이 있어요. 이 바로 타차의 제품이거든요. 이 사실 NAD 성분은요, 이 하버드와 MIT 생물학자 교수님들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NAD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1년 만에 600%나 상승한 거죠. 안녕하세요. 트렌디어의 신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디어 유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 1화에서 저희가 K-클리닉 홈케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때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때 NAD 성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사실 그때부터 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NAD 성분과 PDRN이 같은 카테고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달라요. PDRN은 이 피부과 시술에서 내려온 성분이고요. 이 NAD는 출발점이 아예 달라요. 노화 생물학, 세포 에너지 대사, 이 롱제비티 과학에서 온 성분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K-클리닉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그보다 앞선 이야기겠네요. 맞아요. 좀 더 앞선 이야기고요. 뷰티 업계에서도 이 언어가 바뀌는 것과도 이 연결이 돼요. 이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웰 에이징, 리버스 에이징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요즘은 워낙에 워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차이가 있는지도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같은 선상의 키워드들이에요. 뭐 노화를 막겠다, 천천히 늙겠다, 뭐 우아하게 웰에이징 하겠다라는 등 이 노화를 어떻게 늦추겠다라는 태도의 차이인 거죠. 하지만요, 이 스킨 롱제비티는 차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 피부 세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기능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이제 세포 수명이 이제 뷰티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뷰티 시장에서 지금 핫한 이 스킨 롱제비티 트렌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요즘 이 롱지비티 트렌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딱 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핫하게 소셜 플랫폼에서도 많이 보여지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롱지비티 트렌드 얘기할 때 빠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아들의 피를 수혈을 받는데 그 피가 수혈을 받음으로써 세포가 역전이 된다. 약간 요런 개념으로 수혈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아버지한테 넣어서 3대가 같이 수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이 기사를 접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에게 수혈을 받았다라는 것부터가 이제 되게 센세이션 했거든요. 과거의 기사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이분이 45세였던가 했던 것 같아요. 37세의 심장과 18세의 폐를 가졌다고 야.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미국의 억만장자신데 또 롱지비트에 굉장히 진심이신. 그래서 케어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혈을요, 이 몇 개월 받고 바로 중단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 사실 이게 데이터로 나타나지가 않았대요. 어떤 효과를 받질 못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분의 이 회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젊어지려는 노력은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요. 이 최근 미샤가 여기에서 좀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최근 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PDRN 그리고 여기에 게다가 NAD까지 결합한 제품을 선보였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 리뉴 필샷 제품이요. 이 제품 이미지에 이 마치 이 정맥 주사를 연관시키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브라이언 존슨 얘기로 돌아가자면 수혈은 또 중단을 했지만 계속해서 롱지비티 케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고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레드라이트 테라피인 거예요. 바로 원적외선
사우나인데요. 일반 사우나랑 다르게 이게 열의 파장이 직접 몸으로 이제 침투를 한다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이게 숨쉬기는 편하지만 속부터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열기가 이제 세포수리 단백질을 깨워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를 한다라는 점이었어요. 결국에 세포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활기차게 이제 돌리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공장을 돌리는 핵심 원료가 바로 요즘 뷰티씬에서 굉장히 핫한 NAD 플러스 성분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원적에서 세포 공장을 활기차게 이제 돌아가게 만들고 NAD 플러스의 원료를 채워서 다시 세포를 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해춘 핵심 루틴인 거죠. 저도 이 레드라이프 테라피가 미국에서 인기다라는 기사를 여러 번 접했던 것 같아요. 뷰티 디바이스 기기도 이 원적외선을 활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근데 NAD랑 연결돼 있다? 이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원적외선 한의원 가면 그렇죠. 네, 물리치료 네. 받을 때나 저희 집에서도 예전에 이 램프 같이 생긴 원적외선이 있었는데요. 이게 요즘 핫한 롱제비티 제품이었네요. 그러면 이어서 살펴봤을 때 실제로 롱지비티라는 키워드가 뷰티 시장에서도 쓰이고 있나요? 이 세포라에 이 롱제비티 세럼이 있어요. 이 바로 타차의 제품이거든요. 게다가 폴라스 초이스에서도요, 이 롱제비티를 단어로 포함한 이 세럼을 출시했어요. 올리브영 한국 채널에서는 아직은 롱지비티가 들어간 제품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치만 앞서서 저희가 원적외선 이야기를 했을 때 언급을 했었던 NAD 성분이라든지 뭐 NMN이 포함된 제품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포라에서는 이 롱제비티 클레임이 이 시장을 먼저 만들고 있다면, 이 한국은 이 성분들이 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진짜 이 롱제비티 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 데이터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러면 올리브영 데이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에이징 관련 리뷰에서 소비자 언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노화를 고치겠다는 언어, 또 늦추겠다는 언어, 그리고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는 아직 고치는 언어가 65%로 주류로 보여지는데 슬로우 에이징이 20%, 스킨 롱지비티가 지금 15%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살펴봤을 때 이 유형 3, 스킨 롱지비티 언어가 실제로 소비자 리뷰에서도 등장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세포 수준의 재생이라든지 뭐 피부 기초 체력을 세포 수준에서 라는 이게 사실 소비자의 언어는 아니거든요. 브랜드가 먼저 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성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NAD 플러스 관련 제품이 1년 전에 5개에서 지금은 17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NMN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로 벌써 3배가 늘어난 추이를 보였는데 근데 롱지비티라는 클레임은 아직 올리브영에서는 극초기로 보여지고 있어요. 뭐 아이오페라든지 뭐 설화수 같은 프레스티지 라인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세포라 미국 채널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포라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세포라에서는요, 안티에이징 유형은 55%로 여전히 주류이고요. 슬로에이징 역시 35%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스킨 롱제비티는 이 프리미엄 단계의 니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롱제비티 클레임 제품이 6개월 만에 11개에서 27개로 145% 상승을 보였고요. 게다가 이 셀룰러 클레임은요, 8개에서 26개로 225%나 성장함을 보였어요. 가격대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은데요. 이 세포라에서 롱제비티 제품은 70불에서 120불 사이에 이 프레스티지, 럭셔리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메스티지 공백이 있다는 거죠. 소비자 리뷰를 보면 브랜드는 셀룰러 유스, 에이지 디스트러핑을 말하는데 소비자는요, 리스토레이션, 리페어, 단기 회복력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일본 시장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에코스메를 좀 보실 건데요. 일본은 좀 달라요. NMM은 이미 30개에서 40개로 조금 안정기에 들어간 편이고요. 시트나 올인원 카테고리에서 이 데일리 제품으로 대중화됐어요. NAD는 아직
건강 보조 식품에서 먼저 언급되고 이 스킨케어로 넘어오는 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올리브영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NMN이라든지 뭐 NAD 플러스 같은 성분이 먼저 왔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분보다는 이제 롱지비티라는 클레임이 먼저 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 시장이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고 있죠. 사실 이 성분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좀 파악해 보면 이 성분들이 왜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사실 NAD 성분은요, 이 하버드와 MIT 생물학자 교수님들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NAD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이 웰 에이징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아마 2010년대 후반쯤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먹는 NMN이라든지 뭐 NR 트렌드가 뜨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셀럽들 사이에서 정맥에 직접 주사를 맞는 IV 드립 이런 것들이 좀 또 뜨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이 켄달 제너와 헤일리 비버가 이 정맥 주사를 맞는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되었었죠. 이 혈관에 직접 넣을 만큼 이 귀한 성분이다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NAD 플러스나 그리고 NMN이 롱지비티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성분인데 그 두 가지의 성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NAD는 이 세포 공장을 돌리는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입자가 커서 이 세포 속 안으로 주입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NMM인 거고요. NMM은 NAD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원료인데요. 입자가 작아서 흡수가 빨라요. 몸속에 들어간 이 NMM이 이 NAD로 빠르게 변신해서 이 세포 공장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 효율적인 충전을 위해 재료인 NMM을 넣어서 이 연료인 NAD를 충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 연구에 굉장히 유명하신 그 하버드대 데이빗 싱클레어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NMN을 본인이 복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전에 한 2019년도쯤에 이제 나왔던 저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화제를 일으켰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 이게 스킨케어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기술 장벽 하나가 있습니다. NAD는 분자가 커서 이 피부 안으로 흡수되기가 어려워요. 흥미로운 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이 NAD의 전구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익숙한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이 NAD 성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네.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워낙에 사실 화장품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미백 성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또 다르게 보이고 흥미롭네요. 알고 쓰는 거랑 또 모르고 쓰는 거랑은 또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건 간접적인 방식이라서 이 NAD를 수치를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이 리포소말 기술의 보편화입니다. 이 직접 꽂아준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이 NAD 성분을 이 피부 세포막과 아주 유사한 이 미세지질 캡슐로 감싸는 거예요. 이러면 피부 장벽이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간접적인 재료로 전달하는 시대를 지나서 그러면 리포소말 기술로 진짜 원료인 NAD 성분을 피부 속까지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네요. 지난 10년간 뭐 보충제라든지 주사로만 존재하던 이런 트렌드가 이제 고기능성 스킨케어로 넘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건기식에서 이 NMM의 인기가 저희 데이터로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이 건기식 데이터를 보시면요. 트렌디어 대시보드의 아마존 황사나 건기식 파트를 보실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NMM, NAD 제품들이 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리뷰 랭킹 1위 역시 이 계열 제품이고요. 아, 이거는 그러면 먹는 보충제 쪽 데이터인 거죠? 네, 맞아요. 이 뷰티 트렌드에서는요, 이 건기식 성분들이 스킨케어로 넘어오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 글루타치온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요. 이 NMM, NAD도
이 건기식부터 시작해서 스킨케어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흐름에서 이 K뷰티는 또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분 NMN, NAD는 있는데 이 롱제비티란 언어는 없는 것이죠. 그럼 그래프를 좀 보실게요. 네. NMM 제품이 작년 3월에 올리브영에 4개밖에 없었어요. 그게 올해 3월에는 28개나 되고요. 1년 만에 600%나 상승한 거죠. NAD도 10개에서 27개로 170% 증가를 했고요. 이 브랜드 수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NMN 브랜드가 2개에서 11개로 늘었어요. 이거는 한두 브랜드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전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근데 저 리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중간에 한번 꺾이는 구간이 있네요. 네, 25년 8월에 리뷰가 1046건으로 한번 되게 높이 튀었다가 내려왔어요. 이거는 혹시 이벤트성 급증으로 좀 보여져요. 이후로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26년 3월 기준 1923건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세포라를 보게 되면 타차 같은 브랜드에서도 롱지비티 세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폴라스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롱지비티 펩타이드라면서 이제 성분명에 롱지비티를 같이 붙여서 소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게 세포라 데이터를 보시면요. 소비자들은 아직 이 롱제비티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롱제비티 관련한 이 리뷰 키워드를 보시면요. 1위는 하이드레이트, 2위가 베리어예요. 그리고 리페어가 롱제비티와 상관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나요. 일반 스킨케어 대비 이 성분군에서 유독 강하게 나오는 키워드인 거죠. 브랜드는 이 세포 수명을 말하는데 소비자들은 이 손상된 피부가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NAD 성분이라든지 NMN 성분들이 실제로 브랜드들이 어떤 클레임이랑 같이 쓰고 있고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올리브영 데이터를 함께 보실까요? 올리브영 데이터를 보면요, 이 브랜드들이 NMM, NAD 제품에 붙이는 효능 클레임 중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게 이 에너지와 피부 컨디션이에요. 이 각각 403%, 380%나 증가하고 있어요. 이 탄력이나 리프팅은요, 이미 14개, 9개로 자리를 잡은 안정적인 클레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소비자 리뷰 데이터 분석을 좀 보실게요. 소비자 리뷰를 보면 좀 재밌어요. 올리브영에서 NMM, NAD, 롱제비티 관련 제품의 리뷰를 보면요. 1위가 모공 2,800건이나 돼요. NMM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예요. 2위는 탄력, 3위는 광채고요. 이 롱제비티 제품에서는 이 리프팅, 결개선, 주름, 안색 순으로 나와요. 이 세포 수명, 롱제비티 이런 말은 언급량 기준으로 상위에 거의 안 보이고 있고요. 브랜드는 피부 에너지 충전을 말하고 있고요. 이 소비자들은 모공이 쫀쫀해진다, 광채가 난다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솔직히 제품 이름 자체에 롱지비티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채가 난다라든지 모공이 쫀쫀해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끌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K뷰티가 좀 번역을 해나가는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올리브영의 주 소비자도 20, 30대잖아요. 이들이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건 이 모공이나 이 광채 단위의 클레임인 거죠. 이처럼 세포와 이 롱제비티 클레임은 이 프레스티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매스까지 내려오는 거죠. PDRN이 피부과에서 먼저 검증되고 스킨케어로 내려왔다면 이 NMM, NAD는 이 서플리먼트에서 먼저 검증을 받아서 신뢰를 얻고 스킨케어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성분을 먼저 내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데이터를 살펴보면 또 힌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일본 시장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NMN이 또 시트 마스크라든지 이런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좀 대중화가 되고 있는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좀 비슷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일본 시장에서 이 NMM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인식을 먼저 접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한 2024년도
2025년도였나요? 제가 코스메 위크 전시회를 참여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K-뷰티 관련 트렌드를 이제 네. 했었을 때 맞아요. NMN이 이제 처음 나왔다 넘버즈인 브랜드를 네, 이제 맞아요.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을 사실 넘버즈인 브랜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었는데 그 전시회 가니까 다 NMN 성분들을 소구하는 이제 제조사라든지 뭐 원료사 뭐 그런 브랜드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한국도 조금 비슷한 경로를 또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성분이 먼저 대중화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언어와 클레임이 또 따라오는 구조로 확인이 되네요.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은 롱제비티 클레임이다. 한국과 일본은 NMM, NAD 성분 먼저 왔다라고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브라이언 존슨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분의 루틴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지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포를 얼마나 잘 기능을 하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롱지비티의 트렌드 자체가 욕실 안으로 또 화장대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세포라에는 이미 제품명에 이 롱제비티 클레임이 활용되고 있었고요. 올리브영에서는 아직이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롱제비티 키워드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어를 먼저 만드는 브랜드가 이 시장을 조금 더 선점할 수도 있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성분에 대한 트렌드는 왔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롱지비티 키워드는 그 언어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브랜드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잘 선점을 해나가는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